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단원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설명 조금 복습을 하고 음, 진행할게요. 3단원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쓰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할 거예요. 개념을 좀 익히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저희가 이제 1, 2단원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요런 이제 그림 같은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제어 알고리즘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제어의 3요소를 배웠고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센서 3요소를 배웠고 그 제어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저희가 기술을 할 때 액추에이터와 프로세스로 나눠서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로 표현을 했어요.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고 오늘 배울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면 이 프로세스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전달 함수로도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을 일단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어기를 설계를 하려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모델링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모델링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분 방정식, 전달 함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제어시에 이 외란이란 센서 노이즈를 이제 앞으로 고려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동 제어를 배우면 이제 디스터번스랑 센서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입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속도 제어를 할 때 그 로드 그레이드 그렇죠? 저기 가는 길에 이 각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언컨트롤able 인풋이다. 그리고 센서를 피드백 제어를 하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센서 잡음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피드백 제어랑 오픈루프 제어를 이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는 이제 센서로 현재 아웃풋을 현재 값을 이제 센서로 측정한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요 루프가 이제 클로즈드 되어 있다는 거죠. 클로즈 루프 제어라는 개념이고 센서로 현재 값을 이용해서 목표 값이랑 현재 값을 비교를 해서 이 에러 값을 컨트롤러 개선에 사용을 한다. 그게 이제 피드백 제어의 개념이고 오픈 루프 제어는 이 센서를 쓰지 않습니다. 센서를 쓰지 않고 내가 이제 목표 값이 있을 때 이 목표 값에 해당하는 U를 바로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 루프 제어가 가능하려면 이 U와 Y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모델링을 너무 잘 한다거나 뭐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 관계를 명확하게 알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 값을 목표 아웃풋을 내기 위한 U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루프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텝 모터라고 했습니다. 스태핑 모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센서 노이즈에 영향이 없고 대신에 여기에 이제 어떤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게 되면 오픈 루프 제어는 그걸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값을 받아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오픈 루프 제어는 이 디스터번스 리젝션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좀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성능을 따질 때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 어떤 제어 시스템을 내가 꾸렸을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는 얘가 내가 이 제어기를 달았을 때 이 아웃풋이 발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기를 잘 설계를 했다면 얘가 발산하지 않고 어느 값에 수렴을 할 텐데
잘못 설계를 했다 그러면 스테빌리티가 망가지고 Y가 발산하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 개념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어기는 트래킹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죠. R 값을 줬을 때 Y 값이 이제 바로바로 쫓아가는 수록 그 제어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란이 있을 때에도 원하는 목표 값을 출력이 따라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외란 제거 성능이고 그리고 내가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할 건데 이 모델이 부정확하더라도 제어 성능이 강인하나 한가를 따지는 게 로버스트니스입니다. 이 용어들은 다 이제 제어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니까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 했던 거는 이제 동적 모델이라는 단원이고 시험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어 관점에서의 모델을 하겠다는 건데 모델링을. 근데 이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이제 다이나믹한 거동을 이제 묘사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걸 간단히 이제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쓴 거죠. 그렇죠?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뉴턴 제2법 F는 ma를 쓴 거고, 이제 전기회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키르히오프 법칙을 쓴 거고, 그래서 그 법칙을 써서 분석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시스템을 묘사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요런 이제 뉴턴 법칙을 쓰고, 그래서 어떤 기계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 이제 자유물 채도를 먼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물 채도를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물체랑 구조물이랑 분리를 해서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한다. 그래서 이 기계공학적인 동력학 방정식을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력학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오일러 제이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멘트의 넷 모멘트의 합은 이제 각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해서는 키르요프 법칙 두 개를 배웠고 저희가 이제 연습으로 했던 거는 이 노드 어널리시스, 그렇죠? 마디 해석법이라고 해서 이 마디라는 거는 이제 전선 3개 이상의 이제 분기된 지점인데 이 마디를 잡고 노드를 설정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고 이제 KCL 법칙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루프가 개수가 적을 때는 이제 KVA를 쓴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전압의 상승분과 강하의 합은 이 루프 방향을 따라서 다 더해주면 0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전 시스템.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기전 시스템을 모델링했죠. 그래서 기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DC 모터인데 얘는 이제 일렉트리컬 파트랑 메카니컬 파트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기전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거를 모델링 할 때 요런 어떤 물리적인 식을 도입을 하고 먼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먼저 나타냈던 거죠. 그렇죠?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이 시스템의 DC 모터라는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다음에 전달 함수는 요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여기서 여기로 이제 가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고 라플라스 변환의 원리를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3.1절이 라플라스 변환의 이해인데 여기서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자 일단 이제 사전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저희가 이제 다루는 시스템은 이거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 특성이 바뀌지 않고 그 선형 미분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룰 시스템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시간에 따른 어떤 입력, U가 들어왔을 때 Y를 출력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 LTI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을 할 거예요. 모델링을. 그래서 이걸 모델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 단원에서 배운 미분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전달함수.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과 전달함수는 이제 동치 관계인데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3.1절의 목표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해를 하고 이 LTI 시스템이 미분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전달함수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두 번째로 U가 시간에 따른 입력이 어떤 T의 함수로 주어져요. T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LTI 시스템 출력을 구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어떤 시스템을 알 때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디로 갈 거냐.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간에 따른 U가 주어졌을 때 Y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콘볼루션이죠. 콘볼루션. 근데 콘볼루션은 이제 자동 제어 때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콘볼루션 대신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LTI 시스템에 대해서. 자,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적분과 대수적인 계산으로 바꿔서 입력 신호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이유는 이런 이제 대수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적인 계산이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방정식 있죠? 그래서 x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미지수 x를 다 좌변에 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을 넘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대수적인 계산이에요. 이게 x로 묶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에는 x를 놓고 우변에는 나머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좀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미분 방정식은 그게 안 되죠. 미분 텀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뭐냐? 어, 라플라스 변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ft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ft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요런 적분식에 태우는 거예요. ft라는 함수를.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정적분이죠. 정적분인데 여기 이제 s라는 변수가 살아 있어서 정적분의 결과는 원래 숫자지만 이 s가 살아 있어서 s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제 s에 관한 함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s는 복소수예요. 복소수. 이제 S의 물리적인 개념은 사실 주파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주파수의 개념.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한번 배울 건데, 어, S는 어떤 이제 복소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S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해서 실수부 허수부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수부 허수부. 그래서 S가 복소수면 이거를 복소 평면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S라는 어, 그러니까 S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리얼 엑시스랑 이미지널 엑시스를 둬서 이 값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얘기해 주시고 나오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다음 시간축을 계산하는데 저희는 이제 단방향 라플라스 변화를 다룬다. 0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하는 요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미분 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x 다시 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화를 태우면 라지 SX가 되고 S가 튀어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단원에서 잠깐 배웠는데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S가 곱해지는 거 해석한다. 그래서 한 번 미분된 L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S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XT를 라지 XX로 바꿔주고 S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애는 S 제곱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요 이니셜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니셜 조건이 0이라고 가정하고 X 다시 나왔다 그러면 S만 하나만 빼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요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이제 우변이 이렇게 생겼어야 돼. 그러니까 요 이제 X 제로 텀이 이제 딱 딸려 나오는 거예요. 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X2 닷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지 X에다가 S 제곱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이니셜 조건 시간 도메인에서의 이니셜 조건 뭐 X0 V0 이런 것처럼 이니셜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요거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콘볼루션 배우진 않았지만 콘볼루션을 시간 도메인에서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곱이 된다는 거예요. 곱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곱하면 이제 콘볼루션을 라플라스 변환한 효과가 있다. 요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변환표를 제공을 할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표가 있어서 뒤에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요 표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어, 얘는 안 주어집니다. 얘. 이거는 프로퍼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은 이렇게 미분을 n번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 타임 도메인에서 n번 미분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주어지는 건 요 25페이지예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경우가 생기면 요 표는 이제 주어져요. 시험지에. 어,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운 거는 요 정의죠.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부터 이 1t는 이건 책에서 쓰는 용어인데 요거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봅니다. 유닛 스텝 펑션. 그래서 1t는 t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인 이제 스텝 펑션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에서만 쓰는 그냥 표기법이니까 이제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게 유닛 스텝 함수구나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지금 두 개예요. 계단 함수랑 경사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를 구해라. 계단 함수를 먼저 해볼게요. 계단 함수. a에다가 1t를 곱한 거죠. 유닛 스텝 함수를 이제 a라는 매그니튜드를 곱한 경우인데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앞에 이렇게 L자를 붙여주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표를 보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표가 없을 때 이 문제는 표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서 해볼게요. 0부터 무한대 A
A1t인데 얘가 어차피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라서 A라고 써도 됩니다. A라고 쓰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냥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는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정적분이니까 얘 부정적분을 써주고 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분이 정적분 하는 거를 조금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실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무한대를 넣으면 S는 지금 T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S는 그대로 놔줘요. 놔두고 자 S는 앞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 그쵸? 그리고 빼기 1이 되죠.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은 몇이죠? 0이죠, 0. 그래서 답이 S분의 A다. 그래서 이걸 3단원 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스텝 함수가 계속 나오는데 스텝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유닛 스텝 함수를. 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이렇게 1t가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화해서 S분의 1로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의로 한번 구해본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래서 여기 만약에 A가 곱해졌다. 그러면 여기도 S분의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볼까요? 경사함수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램프 펑션이죠. 저건 t로 곱해졌으니까 t가 자 저희가 이걸 풀면 되죠. 그냥 단순히 이제 이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거 적분 어떻게 하죠? t에 관한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적분하는 거. 부분 적분을 써야 돼요. 부분 적분. 그래서 부분 적분은 요거는 사실 이제 외울 만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고배 미분에서 나온 거죠. 이게 고배 미분인데 요거를 여기에 양변에 적분을 곱해준 게 적분을 달아주면 그게 부분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적분은
요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DT는 빼고. 그래서 어떤 두 개, 내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T에 관한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제 부분 적분을 떠올리는 거고, 부분 적분. 또 부분 적분을 써볼게요. 그래서 얘를, T를 이제 미분해서 없어질 애를 F로 두고, 적분해도 상관없는 애를 G'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항은 이제 G를 적분한 애가 들어오는 거고, 자, G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이 튀어나오죠. 무한대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빼기 F를 미분한 건 G를 적분한 거. 그러면 T는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볼게요. S는 T랑 상관없으니까 빼주고 S분을 빼주고 무한대를 넣으면 빼기 이렇게 되고 S분의 1도 튀어나오고 정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0이죠. 좌변은.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익스포넨셜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이게 0이에요. 다 0. 0. 그래서 얘가 S 제곱분의 B가 된다. 뒤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램프 함수, 그러니까 y는 t 이런 거 있죠. y는 t라는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분의 1이 돼요. 정리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표에 없는 거를 이제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표에 있는 꼴로 이제 바꿔주는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추가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면 이제 장점이 있는데 제가 그 해를 구하는 YT, UT를 알고 있을 때 YT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컨볼루션보다 이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인데 이 왼쪽 식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랑 전달 함수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데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초기 조건이 0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 조건이 0일 때,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해라. 먼저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3닷은 s 세제곱이 나오고, 그쵸? 2닷은 제곱이 나오고, 1닷은 s가 나오고,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YS랑 US를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묶어주는 게 이제 대수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푼다. 이게 만약에 Y 다시였으면 Y다 Y2 다시였으면 묶을 수가 없죠. U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자면 여기 원래 이제 S 다시 있으면 이렇게 초기 조건 값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투닷 하면 S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초기 조건 텀이 반드시 나온다. 근데 여기는 초기 조건이 모두 0이라서 어, 세 번 미분한 건 S 세제곱, 두 번 미분한 건 S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US분의 YS로 정리해달라.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한 거예요. 전달함수는 저희가 이제 라지 HS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지 H라고.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의 동치인 시스템이 요 전달함수라는 거죠. S 도메인을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방금은 전달함수를 구한 거고 요번에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해. 해라는 거는 어, 이 시스템을 내가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미분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출력을 의미해요. 출력. YT. 그래서 양변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해요. 지금 이제 힘의 형태가 이런 어떤 코사인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MCK 시스템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수행하냐? 요 표를 보는 거죠. 요 표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코사인 텀을 봤더니 이렇게 S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좌변은 이제 미분 텀을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제곱 나오고 S 나오고 그다음에 대수 방정식을 푼다. 그러니까 라지 XX를 빼고 나머지 다 우변을 넘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영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한다. 그렇죠? 말은 쉬운데 요게 사실 그 라플라스 변환 표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에 있는 꼴로 바꾸는 거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표로 보고 바꿀 수 있는 꼴로 바꾼 다음에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 미분방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 라플라스 변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표에서 없는 꼴인 경우에는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꼴로 바꿔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 부분분수 전개입니다. 이걸 이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부분분수 전개. 자, 이제 해볼게요. 어, 이런 이제 FS가 있다고 볼게요. S의 함수 FS가 있다고 보면 이제 분모 분자가 이런 폴리노미얼로 돼 있죠. 그렇죠? 분모가 지금 n차인 S의 n차식이고 분자가 m차인식, m차. 그래서 요거를 n이 더 크다고 가정합니다.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정의인데 이제 프로퍼 함수라고 해요. 프로퍼 함수.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시스템을 저희가 가정을 해요.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배우면 알겠지만 m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m이 더 큰 경우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를 피저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왜 피저블 하지 않은지는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일단 분모가 항상 차수가 크거나 같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분모가 n차식이면 n개의 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n개의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P1부터 PN이라는 n개의 해가 있다고 보면 이게 이제 왜 P인지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이걸 이제 폴이라고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해를
홀이라고 해서 P1부터 Pn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왼쪽처럼 있던 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다는 근사가 아니라 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개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미지수 개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단 한번 따라 볼게요. 그래서 이 분자의 개수는 이렇게 결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C1을 알고 싶다. C1을 알고 싶다. 그러면 S-P를 양변에 곱해요. S-P를 양변에 곱해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P1을 S에다 집어넣으면 C1 빼고 다 없어지겠죠. 자, 다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C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S-P1을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 C1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S-P1이 다 곱해져 있어요. 여기 S-P1이. 그럼 여기다가 S에다가 P1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CO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P3를 구하고 싶다. C3. C3를 구하고 싶으면 S-P3를 양변에 곱하고 S에다가 P3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연습해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커버런 메소드, 도포법이라고 하는데 분모에 2차 이상의 항이나 중근이 있는 경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얘를 역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t의 함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분수 전개를 해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1부터 P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알고 있는 값이고 C1부터 Cn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변이 다 결정이 되죠. 우변이 다 결정되면 내가 이 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하나만 알면 이걸 다 변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 전개한 다음에 역변환을 수행한다. 그래서 저희 표를 보면 요게 있어요. S 플러스 A분의 1의 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이 다 익스포넨셜 항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항들의 합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얘를 다 더한 꼴로. 이게 이제 이 FS로부터 FT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제 외우고 계시는 게 편해요. 이게 너무 자주 나와서 S 플러스 A분의 1이 나온다. 그럼 얘는 시간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구나. 그쵸?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풀고 자, 여러분들 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YS가 있다. 그래서 YT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봤더니 그 꼴을 만족하는 꼴이 없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애들은 있지만 이런 꼴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부분수 전개를 하든 뭔가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표에 있는 꼴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하려면 도포법을 쓰는데 이 분모가 지금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해로 표현을 해줘요. S분의 C1, S 플러스 9분의 C2, S 플러스 2분의 C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C1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C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양변에 S를 곱해.
이렇게 하고 S에다가 0을 넣으면 되죠. 양변에 S를 곱하고 그러면 우변이 C1 빼고 다 날라가고 요 좌변에다가 S 곱한 다음에 0을 넣은 거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보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왜냐면 18분의 12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C2는 똑같은 방식으로 S 플러스 9를 양변에 곱하고 S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S 플러스 9를 곱하면 이 C2 빼고 이제 다 S 플러스 9가 다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으면 21분의 10이 나옵니다. 21분의 10. 마지막으로 C3는 S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하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C1, C2, C3를 구했죠. 그럼 이거를 YS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써주면 S분의 3분의 2, S 플러스 9분의 21분의 10,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7분의 1. 그래서 라지 YS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YT로 바꿔주는 거죠. YT로. 그래서 이 우변을 봤더니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애들로 바뀐 거예요, 지금. 부분수 전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YT는 뭐냐? 이제 라지 YS를 라플라스 0 라플라스 변환한 건데 자,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S분의 1 텀이 있고 S 플러스 A분의 1 텀이 있죠. 그래서 S분의 1 텀은 스텝 함수로 바뀌어요. 그냥 상수로 바뀐다는 상수로 바뀌고 S 플러스 A분의 1은 저희가 봤지만 익스포넨셜 텀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텀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3분의 2 1t 1t 안 적어주고 그냥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21분의 10 근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t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구하면 얘의 이제 0 라플라스 변환 yt 값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장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장 문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우변으로 표현을 해주고 도포법 바로 씁니다. C1은 FS에다가 S를 곱하고 S에다 0을 넣고 그러면 3이 나오죠. 3. C2는 S 플러스 1을 S에다 곱하고 S에 마이너스 1을 낸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3는 S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러면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FS를 표현을 해주고 요거를 C1이요. 곱하기가 2라서 분모가 3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3 마이너스 6, 3이고 이렇게 FS를 구한 다음에 0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6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주시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t가 나오죠. s분의 1을 뒤집으면 1t인데 우리는 t가 0보다 클 때만 다룰 거니까 1t를 여기다 다 붙여주거나 아니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기법이에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됐죠? 어, 요 다음 문제는 제가 그 연습 문제 몇 개 뽑아서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킬 건데요. 요거를 만약에 부분수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출발점만. 어, 요거는 저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이렇게 확실한 S분의 C1을 나타내고 이 나머지 항 얘가 이제 애매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뭐 인수분해해서 제2로 나타내서 해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그냥 요 항 그대로 놔두고 2차 항 그대로 갖다 쓰고 분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차 항으로. 이제 일반적인 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꼴로. 그래서 분모가 2차면 분자는 1차까지는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수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1은 도포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운 C2, C3는 개수 비교를 해야 돼. 통분을 해서 개수 비교. 요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자동제어에서는 퀴즈는 없는데 그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저기 솔루션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좀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할 게 요거예요. 최종값 정리.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파이널 밸류 지어럼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저희가 제어 시스템에 대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먼저 요걸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최종값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제어 시스템에서 최종값이 뭘까요? 최종값. 내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은 얘인데 yt를 어디로 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값이라는 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yt가 어디로 갈 거냐. 내가 만약에 제어기를 잘못 설계하면 yt는 무한히 발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발산할 수도 있고, 엉뚱한 데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에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라는 개념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래서 파이널 밸류의 다른 말은 시간 영역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이트 밸류다. 요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최종값 정리라는 걸 배우면 어, 이제 편리하게 이 시스템의 y 값이 어디에 수렴할지를 알 수 있다. 최종값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시스템 이 형태의 시스템이죠. 입력을 u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시스템인데 얘의 라플라스 변환을 내가 ys라고 했을 때 라지 ys, yt의 라플라스 변환을 파이널 밸류 티어럼은 요거다. 내가 궁금한 거는 yt가 어디로 갈 건가요? 내가 제어기를 설계했을 때 yt가 어디로 갈 거냐. 근데 그거를 이 ys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 곱하기 ys가 모든 극점, 아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S 평면의 좌변 평면에 있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요식을 쓰는 겁니다. 내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최종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ys에다 s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식을 계산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식을 이용해서 yt의 끝값을 시간 영역의 끝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폴이 S평면의 좌방 평면에 있다. 요 의미를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폴은 내가 지금 함수가 있을 때 S에 관한 함수가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S 값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예를 들어서 HS가 AS분의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를 구하면 S에 관한 폴리노미얼들로 구성이 돼 있죠. 분모 분자가. 여기서 AS가 0이 되는 S. 이제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폴이에요, 폴. 극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극점. 이 극점에 대해서 한 단원을 배울 거예요. 3장에서.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했죠. 이 S라는 값은 복소수라고 했어요. 복소수. 그래서 S 평면이란 거는 S 값을 저희가 리얼 엑시스랑 이미지너리 엑시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S 값 자체가 복소수니까 여기에 어떤 이렇게 찍히는 점이라는 거죠. S라는 값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복소수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가 2다. 그러면 여기 찍히겠죠. 그렇죠?
여기 2라는 곳에 찍히는 거고, 근데 복수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 플러스 J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J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J. 그러니까 S라는 건 어떤 복수수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피지컬 의미는 알 수가 없고, 뭐 S가 만약에 3, 3 마이너스 J다. 그럼 여기 찍히는 거고, 3 마이너스 J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면 좌반 평면에 있다라는 거는 요 좌측에 있다는 거예요. S가. 평면 중에 좌측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 이 폴이 실수부 값이 음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수부 값이 음수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저희 3.3절에서 배워요. 저희가. 일단은 이 좌반 평면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다시 보면 YS가 있다. YT가 있다. YT의 최종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 식을 쓸 건데 얘를 YS로 바꾸고 여기다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쓰려면 SYS의 모든 극점이 좌완 평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제 한 두 문제만 풀어보고 마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YT의 정상 상태 값을 구해라. 저희가 이제 예제 3.12를 얘를 구했거든요. 이거를 이게 이제 YS인데 요거의 시간 도메인이니까 YT를 구했을 때 이 YT 얘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요걸 따질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갖고 왔어요. 예제 3.11 문제를 갖고 와서 YT의 정상 상태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정석대로 구하는 거예요. 정석대로 YT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YT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게 얘를 이제 부분분수 전개를 하고 역변환을 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상 상태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 시간을 무한대로.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 다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뭐가 남아요? 답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스템의 요런 출력의 시간 도메인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최종값 정리로.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써볼게요. 어, 자, 일단 우리가 SYS를 구해야 되죠. S를 곱했어요. 여기다 S를 곱해서 S분의 1을 없앴고 얘를 봤더니 여기서 폴이 뭐죠?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예요. 분모가 0이 되는. 폴을 봤더니 좌방 평면에 있죠. 실수부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최종값 정리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0으로 보내면 돼요. 얘를. S에다 0 넣어버리면 3분의 1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봐요. 이 폴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에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S 플러스 얘를 봤을 때 이 폴이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텀들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꼴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S 플러스 9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가 되고 S 플러스 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좌반 평면에 있는 애들은 익스포넨셜 텀이 붙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근데 만약에 플러스 2가 있어. 홀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를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바꾸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t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 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3절에서 배울 거지만 이 폴의 위치가 스테빌리티를 결정을 합니다. 스테빌리티. 얘가 발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폴들은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텀이 될 건데 얘 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좀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뒤에서 이제 극점 배울 때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3.12. 자, 이제 최종값을 구해라 하면 이제 최종값 정리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고 이제 최종값은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값 정리를 쓸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SYS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SYS의 폴이 어떻게 되죠? SYS의 폴. 얘가 이제 좌반 평면에 있어야 되니까 복소수가 나오죠? 복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나왔다고 이제 당황하지 말고 얘가 이제 좌반 평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좌반 평면에 있죠.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써보면 y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yt는 s가 0으로 갔을 때 sys다. 그래서 값을 넣어보면 s 그쵸? 7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3. 정답은 5.83. 됐죠? 자, 정리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